심지어 우리나라가 자기들 역사의 일부라고 우깁니다. 그거 너무 심하다. 근데 그거를 교과서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반강제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세뇌를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20대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훔쳐갔다고 진짜 믿고 있다니까. 손흥민 조상이 중국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야. 손오공도 있고. 그 얘기를 해요. 안 묻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사실은 천안문 사태에서 이미 끝났다. 그때는 중국 공산당이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할 때 그 앞에 탱크 앞에서 난 용납 못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들 그 초등학교 학생들 그 꿈나무들한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 북한 그리고 중국입니다. 불파불립, 불파불립, 선파후립 선파후립. 이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수지 않으면 세울 수 없고 멋있죠? 먼저 부수고 다음에 세운다. 되게 급진적이고 누가 한 말이냐면 중화인민공화국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마오쩌둥이 1960년에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정식 명칭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 이런 말이 있어요. 청을 보고 싶다면 대만으로 가고 명을 느끼고 싶다면 한국으로 오세요. 원이 궁금하다면 몽골로 가야 되고 성이 그립다면 베트남으로, 당을 알고 싶다면 일본으로,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몸소 겪어보고 싶다면 북한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마오쩌둥이 했다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멋진 말을 했네요. 네? 멋진 말을 했어요.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을 중국이 세우기 위해서 무조건 부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되게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중국이 우기는, 그러니까 손흥민은 손씨기 때문에 손오공의 후예고 중국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김치는 중국 음식이다. 심지어 태권도. 아이고야. 유명한 배우들이 태권도가 중국의 발차기에서 기원이 됐다. 이런 개소리들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명, 원송당 이게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의 중국의 역사들이에요. 중국을 통일했던 나라들 이름인데 지금은 중국이 되게 신성시하는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대혁명 당시에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되면서 일부러 파괴를 시켰어요. 그리고 알아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파괴시키고 그리고 박사들을 죽이고 이론적인 서적들을 다 불에 태웠어. 그리고 자기 문화재들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문화가 남아있지 않은 왜 거예요. 그랬을까요? 공산당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문화는 대만 전역에 청나라 문화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국 민주주의가 그 중국 본토에서 지고 그러니까 대만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때 청대 유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청을 알기 원하면 이제 대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갈 때 그 큰 배에다가 유물들을 다 싣고 갔대요. 마오쩌둥이 공격을 그래서 더 안 했답니다. 그나마 이제 남겨두려고. 명대 문화는 우리나라에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은 견당사를 통해서 당나라 문화가 잘 남겨져 있고, 견당사가 뭐냐면 그 당나라 건국 이후에 일본의 사신단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신단이 왔으면 기특하다, 우리를 알기 위해서 왔구나 해서 되게 많은 뭔가를 줬잖아요. 선물이나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많이 남아있고, 그 나라 시대나 헤이안 시대 한국의 신라와 당나라에 일본이 보낸 사신단이 사실 견당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거쳐가지고 갔겠죠. 되게 오래 전이죠. 그리고 원나라는 몽골의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죠. 중국을 장악해서 세운 나라고, 남송에 쌀국수와 같은 식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고, 베트남이 예전에 남송 때 어떤 문화를, 쌀국수 문화를 여전히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온 블랙조크죠. 북한은 뭐 설명을 안 해도 알 것 같고. 아무튼 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으로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966년도에서 1976년 딱 10년 만에 그 찬란했던 4,000년, 5,000년의 중국 문화가 통째로 무너졌어요. 어머나. 그리고 한족, 소수민족, 고구려, 발해 등의 유적들이 대규모로 약탈되거나 파괴되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들이 되게 많이 유실되거나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일본이 강제로 없애려고 할 때 국민들이 목숨을 거쳐서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30년 동안 버틴 거고, 걔들은 지그가 직접 한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팔만대장경하고 조선왕조 실록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우리나라 문화인데 어떻게든 지켰잖아요. 만일에 그게 승려들이 더
막 가져가고 불 지르고 이랬으면 아마 안 남아있을 건데, 그리고 뭐 일제시대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이게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남아있는 거고, 걔들은 아는 사람이 더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 대혁명이랑 다른 점은 중국은 스스로 찾아서 없애버렸고 우리는 강제로 약탈당했고,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다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악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윗선에 깡그리. 밑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마오쩌둥과 홍위병들이 자화자찬하기 위해 만든 그런 용어입니다. 그 넷플릭스에 최근에 이제 삼체라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면 문화 대혁명 초기의 상황이 나오거든요. 요즘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쇼킹한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물리학과 교수가 이미 얼굴에 피떡이 돼서 이제 끌려 나옵니다. 홍위병들한테. 대중 앞에 나오는데, 그때 군중이 뭐라고 하냐면 빨간 책을 위로 치켜들면서, 이 빨간 책이 이제 마오쩌둥이 했던 이제 어록집들이에요. 그래서 반란은 정당하며 혁명은 떳떳하다. 집단 광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약간 소름이 끼쳐요. 보셨나요? 예? 다 보셨어요? 그 부분만 봤어요. 보려다가 되게 지루해져가지고 안 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 물리학자 교수를 죽이는데 왜 죽이냐면, 아인슈타인이 미국을 도와서 상대성 이론을 가르친 물리학과 교수를 딸과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몽둥이로 때려 죽여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미국을 도와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잖아.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주적은 미국이다. 그게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 비판을 누가 하느냐? 과거 물리학 그 교수의 제자였던 홍위병이 악랄하게 까발립니다. 你是不是精通各种力学？你曾经是我的学生，你应该很清楚。老实点儿！基础课上，你是否擅自加入大量相对论的内容？相对论已经成为物理学的古典理论，基础课怎么能不涉及它呢？你胡说！爱因斯坦他有奶便是娘，跑去为美帝国主义造原子弹。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자극하는 게 국민을 지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고프고 삶이 고달팠던 20대, 30대 농민이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으로 배 안 굶으려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안 와닿잖아.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은 네가 굶은 이유가 저 박사놈 때문이야. 어머나. 그 이유는 복잡하니까 저놈을 때려 죽이면 네가 앞으로 밥 먹고 살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게 더 쉽잖아요. 더 와닿잖아요. 딱 정해주는 거지, 할 행동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쓴 거지. 보통 그럴 때, 힘들 때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해요, 사람들한테는. 성악설에 따라서 청일전쟁이 지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중국 사람들에게 마오쩌둥은 그렇게 이성보다 감정으로 이제 다가간 거죠. 그게 먹혔고, 그 결과가 지금의 중국과 중국 공산당인 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의 중국의 하드파워는 미국을 좀 위험하고 있는데, 근데 소프트 파워는 없어요. 아예 없다고. 그나마 있는 게 뺏겨가거나 아니면 지긋거라고 우기는 거. 김치가 유명해지면, 김치는 사실 우리 중국 건데, 근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그 교육을 시키니까, 일본도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독도가 지구나라 땅이라고 교과서에 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되게 복잡해. 김치도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 때문에, BTS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김치가 유명해지고, 또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건강에 좋다라고 하니 퍼지고 나니까 중국이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조선족이 있는데, 이거 한복도 김치도 우리 거다. 한국 거 아니다. 근데 그거를 교과서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반강제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세뇌를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20대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훔쳐갔다고 진짜 믿고 있다니까. 그게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이 소프트 파워가 한국과 일본은 엄두가 안 나고, 대만, 홍콩보다 안 좋잖아요. 소프트 파워 문화적인 게 없어요. 심각하게 열세인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 대혁명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광기의 홍위병들이 사람한테만 폭력을 가한 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자신들의 과거 문화에까지 선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린 거지. 음악, 미술, 영화, 체육, 소설, 정책과 심지어 애니메이션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문화예술 분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다 잡아 죽인 거지. 그래서 문화도 사라졌고, 예술인이나 뭐 문화인 다 죽여버렸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단절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이 중국 역사상 이렇게 문화를 말살하는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분서객류라고 있습니다. 예,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진시황 시절에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은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혀서 죽였던, 그거 배울 때 막 소름 돋았어. 그때 역시 진시황과 진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단절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 대혁명이 한 6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중국 애들은 더 모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배운 게 오래 남잖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자기들 꿈나무들한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자기 역사를 거짓말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 그 초등학교 학생들, 그 꿈나무들한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 북한, 그리고 중국입니다. 일단 북한은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부터 가르치죠. 진짜요? 그러니까 남침, 그 북침, 우리나라가 먼저 쳐들어갔다라고 가르칩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서울이 되게 찢어지게, 똥구멍까지 찢어지게 가난하다. 아무도 안 믿죠. 근데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고. 그 일본은 독도가 지그들 나라, 지그들 땅이라고 이제 구라를 치고, 중국은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동북공정하죠. 고구려가 자기들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영토를 우리가 뺏겼긴 하지만 고구려 역사는 엄연히 우리나라 역사이거든요. 그리고 한복, 심지어 사물놀이도 해요. 국제대회에서.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때 사물놀이도 했어요. 자기들 문화처럼. 김치도 자기들 거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자기들 역사의 일부라고 우깁니다. 그거 너무 심하다. 왜냐면 자기들이 한족은 얼마 안 되고 40개 소수민족이 뭉쳐서 만든 게 이제 중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지들이 불태워서 없는 역사가 우리한테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기들이 볼 때도 되게 문화 강국이거든. 아름답죠. 찬란하죠. 그렇죠. 어디 가서 BTS, 손흥민 얘기하면 다 알거든. 그러면 그래, 그 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야. 누구 손흥민 알지? BTS 알지? 걔들이 우리 중국의 역사라니까. 손흥민 조상이 중국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야. 손오공도 있고. 손하고. 그 얘기를 해요. 안 묻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사실은 천안문 사태에서 이미 끝났다. 그때는 중국 공산당이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할 때 그 앞에서, 탱크 앞에서 난 용납 못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걔들은 세뇌 교육을 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문화혁명 때 문화가 다 타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문화가 없다. 사라졌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 이럴 때 제일 편하고 좋은 게 제 약탈하는 겁니다. 어차피 얘들은 우기는데 선수들이에요. 큰 소리 치고 같은 말 반복하면 이긴다고 생각하거든. 과거 위초고 시대 때 이미 증명이 됐어요. 민족성 자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잘 속이고 이기면 위대하다고 추앙받습니다. 조조가 그랬고 사마천, 각종 모사들, 특히 제갈공명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서는 희한한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이 공자를 자기들 조상이라고 우기고 다닌다. 세계에 퍼뜨리고 다닌다. 이런 거를 중국 내에서는 진짜 믿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시초문이잖아.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 믿었다니까, 그거를. 우리는 중국 사람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공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말을 근거로 한국은 자기 중국 문화를 도둑질하는 나라다라고 이제 명제를 만들어내는데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근거가 거짓말이니까 명제도 잘못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명제들을 초등학교 때 배운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다. 문제가 많네요, 아주. 거짓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김치가 정말 건강식품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중국 거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유튜브에 버젓이 나와가지고 말 안 하고 겨울에 김장을 하나요? 김장을 하고 한복을 입고,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쁜 모습으로 김치를 하나하나 담그고, 그리고 그 김치로만 밥을 먹어요. 그리고 김치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소수민족의 고유한 전통으로 고추를 소금에 담가 절이고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빨간 양념을 묻히는 게 딱 김장하는 모습인데요. 설명란에 김치를 전통 중국 요리, 중국 음식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댓글에 전부 한국 욕하는 댓글밖에 없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그 영상의 제목이 중국 전통 음식입니다. 어머. 그래서 김치가 파오차이를 따라한 거다. 그래서 김치는 중국 음식이다. 태권도는 중국 무술이 원조다. 그러니까 조문탁이라는 중국 배우가 있는데 걔가 공식 석상에서 뻔뻔하게 한 말입니다. 但我给你更正一下啊，
所有的这些机技术都起源于中国，前人可以追溯到中国的初到追溯到少林拳。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 겁니다. 사실 이게 조문딱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중국은 소프트 파워 자체가 없는데 근데 욕심이 되게 과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드 파워는 세계 위에요. 물론 이제 공중에서 싸워봐야 알겠지만 워낙 그쪽으로 불량품이 많으니까 어쨌든 군사력은 세계 최정상급에 속해요. 근데 이제 알맹이가 없지. 그러니까 삼성에서 반도체 기술자들 빼가려고 하고 웬만한 기술력은 중국 국가 차원에서 대놓고 훔쳐가려고 합니다. 음식은 식문화죠. 한복은 의문화죠. 주는 집주잖아요. 집과 관련한 게 또 훔쳐간 게 있을까? 있을까요? 뭘까요? 있습니다. 온도를 지긋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온돌이요? 온도. 중국 어느 지방에 가면 온돌과 약간 비슷한. 우리는 온돌이 그러니까 이제 방하고 아예 밖에서 이렇게 이게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온돌이 원래는 연기로 따뜻하게 데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만약에 새면 안 되니까 방에 이제 연기 안 새게 이렇게 하는 되게 과학적이고 복잡한 문화로 되어 있는데 걔들은 그거 아니고 그냥 그니까 방 바로 밑에서 물을 떼요. 그게 초기 형태고 온돌이 우리 걸 뺏어가가지고 만드는 거다라고 우겨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종대왕도 지금 조상이라고 우기는 새끼들이잖아요, 걔들이. 장사 없네 우기는데. 그러니까 의식주 다 훔치고 모든 문화를 웬만하면 다 가져갑니다. 유명해지면 가져가요. 왜? 자기들은 문화가 없으니까. 그래봐야 이제 중국 애들하고 우리나라는 종족 자체가 다릅니다. 나라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대국인데 속은 좁아서 소국인 나라. 그래서 합치면 중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넷플릭스 한국 영화 얄팍하게 야매로 보면서 댓글 졸라 많이 달거든요.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뭐 문화 뭐 평가하지 말고 떳떳하게 돈 내고 봐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